팔자주름 치료법은 세 가지인데 뭐 한 가지 하고서 효과가 없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건 자기한테 안 맞는 걸 하니까 그렇죠. 먼저 팔자주름 유형 중에서 코 옆에 있는 요 삼각형, 요 작은 삼각형이 꺼진 사람들이 있어요. 몇 퍼센트의 사람이 꺼졌을까? 그냥 다 꺼졌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다 꺼졌습니다. 한 90%는 꺼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꼭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서양 사람들도 웬만하면 그 자리가 좀 꺼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서양 사람들은 광대가 좀 작고 얼굴이 갸름해서 그런지 그게 미워 보이지가 않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코옆이 꺼지면 뭔가 엄청 좋다고 할 수 없는, 약간 좀 묘하게 세로미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요 작은 삼각존이 꺼지면 입이 나와 보이고, 입이 들어간 사람도 심지어 입이 나와 보여요. 그리고 나온 사람은 조금 더 입이 더 나와 보이고요. 이 삼각존 꺼짐의 치료법은 조금 쉽고 전후가 뚜렷하고 조금 드라마틱한 경우가 많아요. 여기가 들어갔을 때 여기가 채워지면 뭔가 근심 걱정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줄어들게 돼요. 자, 삼각존 필러는 이렇게 치료도 좀 수월하고 전후도 뚜렷한 편인데, 진짜 문제는 팔자에 실주름이 생겨나가는 거예요. 찍 하고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이게 두렵기 때문에 바로 팔자 주름에 대한 시술을 하는 거예요. 우선 활짝 웃는 사람에게 이런 팔자 실주름이 잘 생기는데요. 재밌게도 코 옆에 삼각존이 꺼져 있는 사람들이 웃을 때 활짝 웃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이렇게 활짝 웃게 되면은 화사하고 사람들한테 되게 저 사람 되게 활짝 웃는다, 이런 좋은 인상을 주는 거는 좋고요. 제가 좋아하는 위키미키의 최효정 님도 이렇게 활짝 웃는 그런 웃음을 주고 계시는데요. 단점은 관리가 좀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방치하게 되면은 주름이 심해지면서 늙어 보이고 근심 있어 보이고 입이 나와 보이고 화나 보이고 피곤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실주름이 생기기 전에 막는 게 가장 이 팔자 주름의 급선무가 되는데요. 결론은 묵히지 말라는 거예요. 실주름이 다 진해진 다음에 하려고 하면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20대 중반부터 할 사람은 해야 되고, 또 그 전이라도 활짝 웃는 사람, 또 피부가 건조하고 이런 사람들은 20대 초반부터라도 관리를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 관리라는 것은 그 실주름 생기기 전에 이 삼각존에 좀 필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미 실주름이 생겼으면 어떡하냐? 저 이미 생겼는데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부터는 문제가 된다. 이런 분들이 팔자 필러 하고 났는데도 효과가 좀 미비한데 라고 느끼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고민의 시작인데, 제가 한 10년 전, 막 15년 전 이럴 때는 어떻게 폈냐? 결국 이 꺼짐 체온 필러를 많이 넣어서 폈어요.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되냐? 약간 이렇게 됩니다. 아주 깊은 팔자, 실주름이 있는 그런 팔자를 꺼짐 체움으로만 넣어서 피게 되면 약간 이게 고릴라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원숭이상. 그래서 꺼짐 체움으로 다 채우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채워주면 실주름 필러를 하는 게 훨씬 더 얼굴이 부드럽고 사람같이, 원숭이 같지 않고 사람같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팔자주름이 심했던 분이 좋아진 게 이제 보이실 텐데요. 이분은 두 가지를 했어요. 실리프팅으로 해서 팔자 위에 살덩이가 처진 거를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 삼각존에다가 필러를 했는데요. 많이 펴져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실주름이 여전히 남아있는 게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삼각존 채웠잖아요, 얼굴 리프팅 했잖아요, 그런데도 주름이 있다? 이거는 실주름 필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문제는 아까 삼각존 꺼짐을 채우는 거는 좀 드라마틱할 때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주름 필러는 드라마틱할 때가 좀 더 적다고 할 수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특히 입가가 좀 어려운 편인데, 입가에 필러를 넣었을 때 입 주변이 이렇게 튀어나오면 밉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더 어려워져요.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실주름이 안 생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해야 됩니다. 팔짝 웃는 분들, 건조한 분들. 그리고 꺼짐 체온 필러를 그냥 대충 넣어도 원숭이상이 되기가 쉽거든요. 어떻게 하면 원숭이상이 안 되는지는 제가 지난 영상에 올려뒀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끔 리프팅으로 팔자를 펼 수 없나요? 팔자 쪽에 뭘 넣기가 싫어요, 필러도 싫고 지방도 싫고 콜라겐 부스터도 다 싫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됩니다. 리프팅으로 팔자 펴져요. 그런데 되는 사람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저의 어떤 딜레마인데, 상담을 하다 보면 꼭 리프팅으로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저는 꼭 리프팅으로 하고 싶어요 라고 하고, 리프팅을 해야 되는 사람은 리프팅으로 뭘 펴요?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 리프팅으로 되는 사람은 어렸을 때는 팔자 위에 살이 안 통통하고 안 처졌는데, 나이 먹어서 이렇게 처져가지고 이 처짐 때문에 팔자가 깊어 보이는 사람, 지금 사진에 양조위님 같은 그런 변화를 겪은 사람은 실리프팅 같은 걸 통해서 팔자가 좋아지게 할 수 있어요. 아까 보셨던 사진이지만 실리프팅을 하고 삼각존에 필러를 채워주고 이렇게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옛날에 실리프팅 받았던 시절의 사진인데, 이거 너무 오래됐는데 저도 좀 빨리 해야 되는데 짬이 안 나고 약간 이래서 안 하고 있는데요. 구슬쌤이 제 얼굴에
실리프팅을 해준 사진인데 팔자 부분의 살이 좀 위로 당겨지면서 이 팔자 부분의 살이 좀 납작해졌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때가 제가 39세 때의 사진인데 이렇게 나이 먹어서 처진 사람한테는 올려주는 게 좋아요. 팔자주름 개선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리프팅으로 팔자주름이 좋아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건 바로 어렸을 때보다 이 팔자 위주름이 처졌다는 거예요. 팔자 위에 살이 처졌다. 이런 사람들 오 하십시오. 그런데 아직 어리다. 한 35세도 안 됐는데 저 이거 이렇게 당기면 안 되나요? 그게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 사이에 처짐이 아직 적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기 팔자 위에 살이 통통해요. 뭔가 처져 보이는데? 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 그런 분들도 리프팅을 통해서 팔자 주름이 개선되기가 쉽지 않아요. 원래 여기가 통통했던 사람은 아무리 당겨도 금방 다시 내려와요. 억지로 당겨놨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옛날 모습으로는 돌아갈 수 있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이런 걸 또 물어보세요. 울세라나 인모드 등등 해가지고 여기를 쫙 올려서 팔자주름을 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조금 나아요. 조금 효과가 있는데 효과가 큰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해서 낚여서 시술을 하고 그랬는데 팔자가 별로 좋아진 게 없는데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실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얼굴이 처지니까 전체적으로 장비 리프팅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길에 이 부분이 올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한다는 건 좋아요. 하지만 팔자주름 개선을 위해서 장비 리프팅을 한다? 그러면 좀 실망스러운데?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물어보시는 거. 여기 팔자 위에 지방 아니에요? 지방을 좀 빼면 안 되나요? 지방 흡입을 해보면 좀 안 되나요? 또는 윤곽주사 이런 것들을 좀 해보면 안 되나요? 결론은 잘 안 된다. 사실 저희 병원에는 저는 여기에 이것저것 안 해본 것 없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효과가 그닥이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아니 근데 지방 흡입을 하면 되잖아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가 다 지방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지방 흡입을 할 때 의사들 사이에서 족보가 있어요. 여기 지방 흡입해서 그렇게 잘 빠지지 않는다. 욕심내지 마라. 욕심내면 이 팔자 위에 살이 패인다. 실제로 지난주에도 어떤 남자분께서 살이 패어서 오셨어요. 타병원에서 그런 지방 흡입을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만 그런 환자분들이 많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방 흡입을 하고 할 때 얼굴이 좀 달라붙으라고 그 뜨거운 열이 나오는 그런 봉을 얼굴에 넣어서 이렇게 지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신경 손상이 와서 얼굴 근육에 경련이 온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얼굴이 어떻게 되냐면 약간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여기가 이게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분을 저는 4케이스 정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은 배우분이시라서 너무 곤란한 그런 경험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지방 흡입으로도 욕심을 많이 부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팔자 위에 여기 통통한 살 이게 어렸을 때보다 좋아지기는 어렵다. 다만 이게 내려오면 다시 올려서 유지는 할 수 있다. 그 방법의 메인이 되는 거는 실리프팅이고 그것이 좀 전후체가 좀 뚜렷한 편이고 서브로 울세라나 이런 것들 할 수 있다. 그리고 어차피 얼굴 처졌으니까 할 때 울세라 열심히 한다. 거기까지는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팔자주름을 펴는 데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삼각존 꺼짐을 채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꺼져 있고요. 90%의 사람들이 여기가 꺼져 있는데 여기를 올려주는 것은 여러모로 도움이 돼요. 그리고 그 전후가 좀 드라마틱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35세가 넘어가면 얼굴 처진 걸 좀 끌어 올려준다. 이것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 활짝 웃거나 자주 웃거나 피부가 건조하셔가지고 실주름이 이미 생겼다. 이런 분들은 실주름 필러를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삼각존 꺼진 만큼 드라마틱하지는 않은 경우가 종종 많고요. 특히 입가의 주름 이거 진짜 어렵기 때문에 일찍 관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담으로 팔자 필러 하면 이동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동하게 하니까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하지 않게 하면 이동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영상은 제가 전에 올려둔 게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요. 또 다른 재료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방이나 콜라겐 부스터 이런 것들로 하면 괜찮지 않나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팔자가 어려운 자리거든요. 팔자랑 눈밑은 필러 하기가 어려운 자리인데 그런 재료들 아까 히알루론산 필러 이외에 다른 재료들은 좀 어려운 재료예요. 사용하기가. 그러니까 어려운 부위에 어려운 재료를 사용해서 결과가 좋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지방이식이나 콜라겐 부스터를 계속 해오면 나중에 필러를 할 때도 딱딱해져가지고 그 안에 조직이 유착이 있어서 시술이 어려워지니까 저는 사실 훨씬 더 어려운 길을 간다고 생각합니다. 더 불확실하고 어렵고 부작용이 있는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모양이 또 이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수정이 또 안 되고요. 잘 되지도 않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뻐지세요.